저는 옥태영이 아니에요. 구덕이가 성윤겸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려는 순간 소혜아 씨가 자신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목격을 한 구덕이었죠. 양반옷을 입고 화려해진 구덕이를 보고 소혜는 구덕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 성윤겸은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끝까지 듣지를 못했죠. 성윤겸은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나는 그대를 끝까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어차피 윗마을 그놈이랑 결혼하느니 저랑 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온 구덕이는 고민이 많았죠. 지금 이 동네까지 찾아온 소혜아 씨를 보면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양쪽 집안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과연 이혼일을 하는 것이 맞을지 말이죠. 다음날 성윤겸은 또 다시 옥태영을 찾아왔습니다. 성윤겸은 옥태영을 계속해서 설득하였죠. 내가 아는 모든 여인 중에 그대가 가장 좋은 여성이여. 그대에게 어떤 비밀이 있든 내가 지켜드리겠소. 혼인을 하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나라에서 정한 혼례이기에 할 거라면 그대는 나와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오. 긴밤 생각 끝에 결정을 하지 못했던 구덕이는 결국 성윤겸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녀와 성윤겸의 혼례 소식은 송서인에게도 들리게 되죠. 만석이는 송서인에게 말합니다. 구덕이도 혼인을 했고 이제 그만 구덕이 좀 있고 지긋지긋한 충청도 떠납시다. 송서인은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야,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지? 뭔가 느낌은 안 좋았지만 송서인과 만석이는 충청도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아왔습니다. 옥태영은 단정한 한복 차림과 비녀를 꽂고 길을 걷고 있었죠. 평소처럼 단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였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 노비가 무릎을 꿇고 그녀를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아씨,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노비를 바라보았죠. 초라한 옷차림과 비쩍 마른 몸, 피로 얼룩진 손.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한 얼굴로 노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노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님, 제 아들들이 관찰사의 포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서신만 관아에 전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제발 아씨님만이 제 희망입니다. 노비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그녀에게 내밀었고 옥태영은 서신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도망친 노비. 길끝에서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화난 얼굴로 다가와 노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노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그 노비는 다른 지역의 포졸들에게 연행이 되어갔습니다. 중요한 단서인 서신을 품에 넣은 옥태영. 노비가 들고 있던 서신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웅봉산에서 채굴된 금은 예정대로 내달 초 열흘에 한성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금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중요한 물자이며 영모의 성공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첩보입니다. 이 금을 역당들에게 빼앗아 운송할 자는 유양소의 이충일이며 병조판서와의 거래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서신을 이노비는 어떻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박한 상황처럼 보여졌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자가 운봉산에서 금을 캐고 있으며 이 정보를 알게 된 유양소의 이충일은 병조판서와 거래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옥태영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자거리에서 발견되었다던 금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영모의 증거였으며 금광에서 캐낸 영모 세력의 금을 병조판서와 이충일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숨을 삼키며 서신을 접었습니다. 곧바로 이 일을 남편인 성윤겸과 현감인 성규진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인 성윤겸은 눈빛이 변했죠. 그날 밤 성윤겸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서 마음심자가 새겨진 문신이 있었습니다. 이 문신은 지금 운봉산에서 금을 캐고 영모를 꾀하는 사람들의 표식이었죠. 사실 그동안 성윤겸은 천민 출신이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었고 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신천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도망노비들과 함께 운봉산의 금괴를 캐고 있던 것이었죠. 신분의 구별이 없는 세상에서 서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성윤겸의 꿈이었고 사실 이 신천당의 대장이 성윤겸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알면서도 양아들로 삼아줬던 성규진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를 도모를 해왔는데 이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윤겸은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신을 아들로 삼아준 성규진까지도 피해가 올 듯함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옷과 칼을 챙겨서 나가는 남편을 보자 옥태영은 말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성윤겸은 이어서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면까지 챙겨서 그가 향한 곳은 운봉산이었죠. 가는 길에 이미 도망가다가 쓰러진 소년 노비를 발견을 하게 되는 성윤겸은 죽어가는 소년 노비를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노비는 처음에 등장했었던 옥태영에게 서신을 건네준 노비의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이었고 성윤겸과 같이 일을 했던 노비였던 셈이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소년 노비를 안고는 성윤겸은 울부짖었죠. 내가 지켜준다고 했었는데 미안하구나. 그 시간 옥태영은 다른 지역의 감옥에 자신 앞에서 체포되었던 노비를 보러 왔었습니다. 노비는 힘없이 쓰러져 있었죠. 옥태영은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가 원망스러웠죠. 그날 밤 성규진의 관아에는 병조판서의 관군들은 역병을 잡아왔다면서 시체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마음심자가 한자로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병조판서와 이충일 대감은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충일 대감은 말합니다. 당장 역당의 잔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할 것이요. 운봉산의 이와 같이 표식을 한 자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으니 어서 현감은 군사들을 보내시오. 금괴를 병조판서와 이충일 대감이 빼돌리기로 한 것을 알고 있던 성규진은 병조판서가 왔기에 하는 수 없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규진에겐 계획이 있었죠. 이미 옥태영과 성윤겸은 운봉산에 가서 노비들을 피신시키고 있었고 운봉산에서 금괴를 가로치기로 한 병조판서와 이충일 대감을 잡아들이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충일 대감 역시 성규진과 그 가족들을 역장으로 몰아세우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성규진의 군사들이 출발을 한 시간, 옥태영, 그녀는 그곳에서 금을 캐고 있는 노비들을 피신시키고 있었고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면서도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죠. 또한 성윤겸은 복면을 하고 그 서신을 몸에 가지고 이미 노비들을 피신시키고 병조판서의 군사와 성규진의 군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운봉산에 도착한 성규진의 병사와 병조판서의 관군들은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게 됩니다. 성규진은 외쳤습니다. 운봉산의 금을 노리는 내놈들이야말로 역모를 꾸민 장본인들이다. 병조판서의 군사가 말했습니다. 말이 많구나. 그 입도 곧 닫히겠지. 격렬한 싸움 속에서 윤겸이 등장을 했고 그는 복면을 쓰고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성규진은 놀랐습니다. 윤겸이, 넌 어째서? 넌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전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병조판서의 관군에게 성규진의 군사는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노비들은 피신을 했고 구더기는 성윤겸을 끌고 병조판서의 관군을 추격을 피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구더기는 다급하게 성윤겸을 끌고 갔죠. 성윤겸은 이동 중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요? 이번에 내가 당신 지켜주겠어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나 자신도. 옥태영과 성윤겸이 당도한 곳은 송서인이 지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급합니다. 잠시 숨어 있을게요. 송서인과 마주한 성윤겸. 그대가 정기수군요. 성윤겸이 말을 하자 송서인이 말합니다. 저를 아시오? 내가 오늘 그대와 나이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요. 그대의 옷을 주시오. 잠시 뒤 송서인은 영문도 모른 채 옷을 서로 갈아입었고 잠시 후 이 앞에 당도한 병조판서의 군사들은 성윤겸을 찾았습니다. 그 앞에 당당히 등장한 송서인의 옷을 입은 송윤겸. 야심한 밤에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랬습니다. 성윤겸의 출생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고 성규진이 그를 가여이 여겨 무예에 출중했던 어린 성윤겸을 노비 출신임에도 아들로 삼고 지냈던 것이었죠. 하지만 성윤겸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억울한 노비들을 도와주며 운봉산에서 금광을 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자금을 모았던 것이었죠. 성윤겸은 이곳의 우두머리였고 이 단체는 마음심을 어깨에 새겼었습니다. 어깨에 문신이 걸리기라도 한다면 이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을 아버지로 삼은 성규진과 자신의 처인 옥태영 역시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성윤겸은 송서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송서인과 옷을 바꿔 입고 나갔던 것이었지요.